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게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타적인 행동, 이 착한 일이 어떻게 가장 이기적인 행복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친절이나 도움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뭔가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써서 남을 돕는 거. 일종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생각이죠. 내가 주면 넌 받는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 내가 뭔가를 잇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이 오래된 지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면 내가 더 많이 받는다. 아니, 주는 게 어떻게 더 많이 받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통찰이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무려 2000년 전에 고대 문헌인 지장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사세요 하는 뻔한 도덕 교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종의 돌봄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2000년 전의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설계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노인, 병든 사람, 그리고 임산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에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죠. 그럼 무엇을 줘야 할까요? 엄청나고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 편안하게 쉴 곳, 아플 때 필요한 약,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관통하는 핵심, 바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도왔을 때 그 보상이 뭔지 한번 보세요. 와, 이건 거의 판타지 소설 같지 않나요? 천상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동안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아니,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고대의 약속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공덕이다, 복이다 했던 그 엄청난 보상이 있잖아요.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우리 뇌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스위치가 탁 켜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연민의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죠. 바로 헬퍼스 하이입니다. 말 그대로 돕는 사람의 황홀경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뇌에서는 정말 강렬한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이게 그냥 뿌듯하다 하는 그런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로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순간 뇌에서는 행복 화학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그리고 유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울감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결국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었던 셈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도와야 할 대상이 노인, 병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분들은 누구죠? 바로 언젠가 우리가 될 모습,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건 그냥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의 나 자신을 미리 돌봐주는 것과 같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자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막연하게 공덕 또는 복이라고 불렀던 것, 그게 바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건 결국 늙고 병들 나의 미래를 미리 마주하고 돌봄으로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죽음 불안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치였던 거죠. 이야,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죠. 아까 그 이상했던 약속 기억나세요? 바로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최고의 보상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라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깊고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건 물론 진짜로 귀가 안 들리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뭘 비유하는 걸까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깊은 믿음, 바로 그 평온한 상태를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치 메아리 같아요. 먼저 내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 행동이 퍼져나가서 내 주변에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럼 결국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아, 나도 언젠가 힘들고 약해지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겠구나 하는 아주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자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켜주는 튼튼한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한 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지혜에서 현대 뇌과학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럼 이 엄청난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써먹어야겠죠? 에이, 그거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냥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몸이 안 좋은 직장 동료, 연로하신 부모님, 바로 그 약한 고리부터 챙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시끄러워, 귀찮아 하는 소음으로 듣지 마시고 내 미래의 평화를 만들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행동을 희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심리적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은 보험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을 돕는 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불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줄 열쇠를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